과도하게 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만들 필요 없어요. 전 영상 만들 필요도 없고요. 뭐 다른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나노바나나가 나오고 베오가 나오고 소라가 나오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를 마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압박을 가요. 결국 그럼 나오는 게 뭐냐? 미디어 덤핑들만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콘텐츠들.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좀 가볍게 떠들려고 하는데요. AI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 관해서는 그냥 꾸준히 한 번씩은 얘기할 법한 것 같아요. 테크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 맨날 영상을 올리잖아요. 막 일주일마다 미친 기술이 도래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렸다. 오픈 AI가 시작한 챗GPT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수많은 AI 프로그램들, 이제 제미나이도 있고 그록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바이브 코딩이라고 프롬프트만 짜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자연 언어로 막 코딩을 하는 그런 방식도 생겨나고, 영상 만들어내는 뭐 소라나 배우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부자연스럽다 뭐다 하더니 이제 이것도 점점 발전해서 최근에는 뭐 나노바나나 나오면서 그냥 일러스트랑 구분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그러니까 거의 뭐 1, 2주 간격으로 이거는 미친 기술이다, 완전히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최근에 제일 뜨거운 게 클로드버시라고 해가지고, 저 잘은 모릅니다. 전문적인 거는 그런 IT 채널 가서 보시면 되는데, 내 컴퓨터 안에 심을 수 있는 진짜 AI 에이전트로서 돌아갈 만한 프로그램이 또 나왔대요. 얘가 이제 알아서 막 문제 해결도 하고 어플도 키고 인터넷도 키고 하면서 막 비행기표도 대신 예약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대규모 언어 기반의 이런 말로 하고 LLM 기반 AI들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번에 최근에 현대차에서 발표한 아틀라스처럼 그 AI가 실제로 물질 세계 안에 구현돼서 뭔가 인간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안에서도 그 제미나이 안에만 갇혀있는, 챗GPT 안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를 알아서 조작하면서 뭔가를 해주는 거. 챗GPT 내에서도 구현이 됐죠. 어느 정도는 막 브라우저를 알아서 하게 하기도 하고, 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AI로 특성화된 브라우저도 나오고, 제미나이도 크롬이랑 합성시켜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에이전트화죠. 에이전트화. 우리가 귀찮아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퀄리티가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뭐 그런 쪽으로 다 가려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AI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도 초반에 AI한테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뭐 주제 같은 것도 받아보고 제목 같은 것도 받아보고 했지만 안 써요.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막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램 같은 거 쓰면 뭐 주제랑 스크립트랑 이런 거를 챗GPT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노트북 램에 넣으면 이거에 맞는 PPT를 만들 수가 있고, 이 PPT를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스크립트도 팟캐스트처럼 자연스러운 나레이션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장처럼 쓰레기 같은 영상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를 활용해서 하루에 막 뭐 수십 개의 채널에 수십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를 덤핑처럼 긁는,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게 되게 대단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니까 대단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대단하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땐 결국에는 진보성이랑 창의성,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뭐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채널도 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저는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기조는, 그리고 얼굴을 까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 애가 내 채널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사회적 부류 안에 양심과 낯짝이 두껍다 그러죠.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일들을 통해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온라인 생태계도 이제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AI 영상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질을 저하시킬 게 확실하니까 그 AI로 계속 자동 생성되는 영상들을 막 지우기 시작했고, AI는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가치 없는 쓰레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트래픽만 발생시켜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아무튼 이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고 하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무 업무나 행정 업무나 흔히 말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인데, 이제 어느 순간 AI가 선을 넘어버리면, 일론 머스크도 말하고 어느 순간 이제 초지능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인간이 AI에게 휘둘려서 가야 되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AI가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플러스예요. 저는 직업상 스크립트나 대본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뭐 글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AI에게 전적으로 뭔가를 구상을 맡기고 하게 되면 정말 지극히 평균적인 지점의 글과 소재와 예시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건 쓸 수 없어요. 근데 AI를 쓰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니까 제 작업 시간이 미친 듯이 줄어든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한 통찰과 내가 생각해서 제일 곁들여서 쓸 수 있는 최신적인 이슈와 예화와 본질적인 것들을 이거를 정리해서 AI에 넣어주니까, 글을 쓰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디어 구상까지는 쉬워도 이제 거기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글로 만드느냐가 되게 귀찮은 지점이거든요. 근데 AI는 그걸 해줘요. 내가 조금만 더 나은 통찰과 본질적인 구조, 그 논리적인 구조와 중간중간 들어갈 만한 재밌는 예화들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끝내주게 매끄러운 글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퇴고를 할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엄청 괴로워해요. 막 공부를 할수록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AI한테 대체가 될 거고, 뭐 어떤 직업도 없어지고 우리 업계도 끝났고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뭐 여러 업계에서 다 얘기하죠. 저는 비관적인 낙관주의자거든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다 좆됐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요. 그럼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도 할까요? 다들 미국 가서 뭐 오픈 AI 서버 다 때려 부수고 구글 서버 때려 부수고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럴 수는 없어. 뭐 언젠가 진짜 그 초지능의 영역에 도달하겠죠.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길을 열어줬을 때 그 길로 빠르게 가게 하는 게 지금의 AI라면, 이제 몇 년 뒤에 AI는 인간이 발견하지도 못한 길을 먼저 제시하고 그냥 알아서 가버리는 수준이 돼버리면 이제 인간은 AI에게 막 휘둘리면서 살게 되는 건데, 근데 언젠가 그 지점이 오면 어차피 거기서부터 완전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본질적인 노동이라는 개념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럼 노동을 통한 우리가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사회가 도달하면 이게 어떻게 재편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이 이것에 대한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럼 기본소득이 대답이 되냐, 어떤 구조의 사회로 재편이 돼야 되냐, 뭐 피터 틸이 말하듯이 국가란 개념이 완전 사라질 것이냐, 뭐 진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나, 고요한 식당, 학고 유튜버이자 적당한 직장인. 거대 담론에 대한 걱정은 모두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거대 담론에서 뭐 물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본질적인 부분에 목을 매달고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같은 AI더라도 진짜 초지능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본질적 실력을 늘려놓으면 남들보다 나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본질적인 통찰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업계에 있던 간에?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통찰력인 것 같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소비자층이 원하고 있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감의 영역인데 키울 수 있는 감의 영역이죠.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나노바나나가 나오고 소라가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영상 프로그램들이 나왔지만, 그럼 결국 그 영상 프로그램이나 자동으로 일러스트를 뽑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원래 영상업을 하고 원래 그림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 써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나 아무 영상이나 만들면 막 영화급이 나오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상을 내가 상업적으로 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퀄리티가 있는데, 그러면 유지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인물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고, 컷신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고, 편집점이 현재 인간이 수공업으로 프로처럼 편집한 것만큼 자연스럽게 편집점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편집에 대한 언어도 모르고 앵글에 대한 언어도 모르고 조명을 얼마나 때려야 되는 언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알고 있는 현업자들이 이걸 더 잘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언어적 장벽은 여전히 있는 거죠. 내가 그 업계의 단어를 아느냐, 언어를 아느냐? 만약에 AI가 나와서 뭐 요리를 대신해주는 AI가 나왔다. 그러면 평생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그 AI만 가지고 미슐랭급의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에요. 뭐가 맛있는 음식인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AI가 미친 듯이 발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과도하게 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일부러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업계에서 전 일러스트 만들 필요 없어요. 전 영상 만들 필요도 없고요, 솔직하게. 이 유튜브 영상 말고 뭐 다른 뭐 추가적인 영상이나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나노바나나가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소라가 나오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를 마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압박을 가요. 그리고 그냥 졸라게 감없는 위쪽 세대들이 이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만들어봐 하면서 결국 그럼 나오는 게 뭐냐? 미디어 덤핑들만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콘텐츠들. 근데 정작 시장은 그런 쓰레기들한테는 매력을 못 느껴요. 전혀. 오히려 더 그 브랜드의 퀄리티만 더 떨어져 보이지. 초진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본질적인 걸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계속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언젠간 뭐 두려워해도 오고 안 두려워해도 와요. 그럼 그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본질적인 통찰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컨텐츠의 퀄리티의 고저를 판단할 수 있는 미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업계에서 뭐가 좋은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인지 어느 정도의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관점을 알아야 되고 어디 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통찰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고전적인 인문학적 가치, 철학적 가치가 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창작하고 싶은 거,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분명해야지 누군가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을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물론 그 욕구가 나는 덤핑 쓰레기가 만들어서 돈만 벌래라는 욕구가 된다면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야 말로 진짜 파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의 구독자인 분들은,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뭐 지금은 예능 얘기나 영화 얘기나 이런 거나 실컷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본질적인 통찰적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주관적인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내 주관적 시선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레기같이 뺏는 컨텐츠는 아닐 거란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대 AI 시대에서 저는 더 아날로그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뭐 클로드봇이 생기든 AI 에이전트들이 몰트북이란 곳에 모여서 SNS를 만들든 뭘 하든 결국엔 지금들은 언어 신호들의 부딪힘일 뿐이고, 그리고 AI들 지금은 역할극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이 프롬프트를 뛰어넘어서 초지능이 되는 사회가 오면 너무 무섭지만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본질적인 통찰을 지니고 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자유롭게 좀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